네, 안녕하세요. 제임스 장입니다. 오늘은 요즘 좀 팬데믹이 지난 지 좀 흘렀죠. 예, 이제 엔데믹. 그 말도 이제는 잊혀져 가는 만큼 그런 시간이 좀 흐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요즘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도 그렇고요. 좀 몇 가지 네트워크 마케팅 안에 새로운 기류가 보이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좀 특히 좀 글로벌로 오래된 기업들, 좀 컸던 기업들, 그 중에서도 상장을 한, 다시 말씀드리면 주식을 발행을 해서 뭐 내스닥에서 거래가 된다, 뭐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에서 거래가 된다 등등 그러한 좀 한동안 그것이 큰 장점처럼, 큰 장점처럼 여겨졌던 그러한 기업들을 통해서 먼저 보이게 되는 현상인 것 같아요. 이 기업들이 뭐 좀 되다가 보니까 첫째 여러분들께서 한번 확인해 볼 게 뭐냐면 그렇게 상장된 기업들이 현재 주가가 어떠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식이 많이 뭐 80% 증발됐다 90% 증발됐다 그런 현상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그러한 기업들은 막 10년 20년 30년 막 넘다가 보니까 그 네트워크 마케팅이 얘기했던 연금성 소득을 누리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그것이 엄청난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매출은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왜? 기존에 있던 방식이 이제 안 먹히는 거예요. 보상 플랜이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들이 해 나가는 사업의 방식들, 흔히 말하는 시스템이 이제는 이 시대에는 안 먹히기 시작을 해요. 팬데믹 전과 후는요, 완전히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가 바뀌었다고 얘기를 해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오프라인 시대에서 온라인 시대로 급격하게 바뀌었어요.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MZ세대들이 이제는 주도권을 쥐고 가는 그러한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었다. 그 두 가지가 바뀌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오래된 기업들의 첫째는 주가는 떨어집니다. 매출은 떨어집니다. 뭐 오래된 보상 플랜, 조직에서 은퇴한 리더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비전이었던 것이 이제는 문제점이 되는 그러한 현상 속에서 그런 회사들은 이제 변화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상장된 회사들은 그 스트레스 레벨이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상장을 했어요. 주주들이 있습니다. 주주들이 봤을 때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주주들은 요구합니다. 체질 개선을 하던가 아니면 우리가 투자한 돈 뺄게.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랬더니 그 회사들은 투자된 돈을 뺀다고 하면 회사는 문 닫아야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체질 개선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막 오래된 기업들은요, 처음에 어떤 비전을 얘기하고 철학이 있던 어떤 창립자들, 어떤 선도했던 임원진들, 그리고 그것을 함께 뜻을 같이 했던 리더 사업자들, 그들은 이제 없어졌어요. 은퇴 다 했습니다. 은퇴 다 해서 매달 들어오는 돈만 받고 자기 나름대로의 네트워크 마케팅이 약속했던 노후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새롭게 회사를 운영하는 흔히 말하는 실세 임원진들, 실세 리더 사업자들은 이렇게 일도 안 하면서 돈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이들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된 거예요. 왜? 매출은 떨어지는 상황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서 매출에 도움되지 않으면서 수익을 받아가는 사람은 회사에게는 엄청난 부담으로 이제는 존재하게 됐습니다. 투자자들은 계속 체질 개선하래요. 아니면 투자도 뺀대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좀 굴지의 기업들, 상장사들이 이제는 변화를 모색하는 가장 흔히 보이는 어떤 모습이 뭐냐면 기존에 있었던 네트워크 마케팅 모델에서 이제는 어필리에이트 마케팅으로 이제는 전환을 합니다. 지난 한 1년, 1년 반 사이에서도 미국에서만 해도 한 두어 회사가 그러한 모습을 보였고 지금 현재 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 안정됐던 그러한 기업들의 혼란기가 이제는 도래를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 전체가 가져오는 어떤 과도기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 재밌는 또 한 가지의 모델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그러한 상장사들, 자, 오래됐습니다, 안정됐습니다,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괴리감에서 오는 스트레스 레벨들, 어떤 뭐 투자금을 뺀다, 체질 개선해라, 그런 스트레스들, 그러한 것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것이 비즈니스 모델을 네트워크 마케팅 모델에서 어필리에이트로 가는 회사들도 있고, 그렇게 못하는 기업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H사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H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은 돌아설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지배구조에서 그걸 허락하지 않는다고 해요. 아, 그래요? 그 지배구조는 어떠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지배구조, 다시 말씀드리면 이사진들, 회사의 어떤 일을 결정하는 이사진들 또는 투자자들, 그 속에 리더 사업자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저 뭐 어떤 명칭만 있는 자문위원이 아니고 어떤 지분을 가지고 실제적인 지분, 그것을 가지고 투자자로서 함께 하고 있는 리더 사업자들이 있는 지배구조. 그 뜻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이사진에서 지금 현재 있는 어떤 그 모델에서 어필리에이트로 그렇게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전환시키는, 그런 그 전환시키는 그것을 그들은 바라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맞다, 그럴 수 있겠다. 기업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습니다. 언제든 바뀔 수 있어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자본주의 속에서의 현상이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뭐 이러쿵저러쿵, 물론 억울하신 분들도 있고, 마음 아픈 분들도 있겠지만,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역사의 흐름인 거고, 어떤 시대적인 변화 속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런 것들도 분명 있으리라 한번 좀 폭넓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지배구조에 어떤 모습이 있느냐가 그 틀을, 그런 변화를 막을 수도 있고, 변화를 완충시킬 수도 있고, 속도를 줄일 수도 있고, 맞다, 그 지배구조가 어떻느냐. 한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좀 폭넓게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특히 어떤 분석에 관심 있는 분들,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면 현재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 있으면서 이 혼란스러움이 왜 이러냐, 저 회사 왜 저래, 저 회사 나쁜 회사야, 그렇게만 말할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나에게도 올 수 있다. 그러면 우리 회사의 지배구조는 어떻지? 한번 점검해보는, 역사 속에서 어쩔 수 없는 10년, 20년, 30년 되다가 보니까 비전이었던 것이 이제는 회사에게 부담이 되는 어쩔 수 없는 역사적인 현상. 또 팬데믹이 지나면서 매출은 안 오르고 주가는 떨어지고 주주들이 주는 스트레스. 회사는 이제는 변화하던가 망하던가 둘 중에 하나에서 회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그것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저 막연하게 저 회사 나빠, 배신이야, 그렇게만 말할 것이 아니고 이 시대적인 변화에 나는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는 것이 오히려 나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나누어 봅니다. 이제 곧 크리스마스 옵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한 선탕 되시고 또 내년을 위해서 좀 깊은 생각이 있고 그러한 시간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메리 크리스마스!